122쪽이에요. 그리고 나 지금 요즘 고1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내 시험지를 봤거든. 남강고1 요번에 시험 본 거 어제 봤어. 안 가르쳐준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가르쳐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애들은 왜 50점을 맞을까? 없애버리고 싶어요. 시험 기간에 질문하는 거 보면 다 영상에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영상 보고 하진 않지만 필요할 때 이제 영상 올려가지고 다 보게 하거든. 다 있는 건데 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그런 유형 중 하나예요. 이거 내가 괜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딱 보면 여러분 다시 풀어가면 못 풀어. 그런 게 많어. 그러니까 들을 때는 되는데 혼자 풀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 점점 갑자기 생각 안 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완벽하게 소화한 게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민이 어떻게 할 거야? 완벽하게 이해한 학생은 머릿속에서 이거를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3초 안에 풀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된 학생들이 힘든 길을 돌아가고 자기만의 풀이를 뭐 하고 해설을 보면서 되도 않는 풀이를 막 한다고. 근데 그거는 이 문제의 해설을 보면 그 설명은 있잖아.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일 뿐이고 실제 문제는 해설처럼 풀지가 않아. 그러니까 착각을 한다고. 학생들이 해설 보면서 선생님 말씀은 귓등으로 딱 듣고 해설을 보면서 이렇게 하던데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실제로는. 실제로 어떻게 풀어요? 은서가 얘기해봐. 가볍게만 설명하고 넘어갔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알파 베타 세워가지고.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6이니까. 근데 이 방정식에는 뭐예요? 5분의 알파 플러스 7하고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기 때문에 더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6 플러스 14 해가지고 4를 이런 풀이를 가기까지의 설명을 엄청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약간 이어지지 않거나 대충 느낌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걸 지금 보여주려 일부러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게 깔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딱 이해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6이라는 거는 어떤 두근이 있다고 치면은 두근의 합이 6이라는 건데 그 말은 이 식에다가 알파를 넣으면은 0이 된다는 거죠. 근이면. 베타를 넣어도 0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 fx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fx가 어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소문자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 상상을 해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요. 2차 방정식이라며. 그래서 이 좌변만 fx인 거예요. 근데 이 식을 모르는 거지, 뭔지를. 그런 것이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 근이 알파랑 베타라면 a 가로치고 x 빼기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얘를 전개한다면은 a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우리 반 다 이해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런 질문하면 내가 분명히 왼쪽만 물어봤어. 왼쪽만. 왼쪽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요 fx식에다가 x자리에다 5x 빼기 7 넣은 거야. 그거를 다 써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방법 다 써봐. 그러니까 f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 뭐 느낌이 또 오는 거예요. 2차가 돼요. 근데 넣어보면 알아. 그래서 안 넣어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질문 하게 된 거야. 선생님 쓰라고 잘했죠. 한번 써보세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x자리에 다 이걸 쓰라고. 그냥 잠 쓰기 전에 하나 특강. 이게 함수가 항아리로 배우잖아. 항아리. 함수는 항아리라 그러죠. 항아리의 규칙이다. 함수에다가 숫자를 넣으면은 뭔가 여기서 변환을 거쳐가지고 수가 나오는 항아리로 배웁니다. 항아리. 근데 어떤 규칙이었냐면 이렇다고 합시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자. 함수가 fx가.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집어넣은 수를 제곱하고 집어넣은 수의 2를 곱해서 3을 더해서 나오는 규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넣으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가지고 6이 되죠. 근데 요걸 이해 못하더라고. 여기다가 그러면은 x 플러스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게 이 뜻이 항아리에다가 이 괄호 있잖아요. 괄호. 이 괄호 통째로가 집어넣는 수야. 근데 집어넣은 수가 x일 때의 규칙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이게. 그 x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러면은 x 더하기 2를 넣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x는 요 x랑은 다른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함수에 집어넣는 수, 그 변수를 표현하기 위한, 변하는 수를 표현하기 위한 x고, 요것도 다른 데서는 변수이겠지만 넣을 때는 상수야. 이게 숫자야. 그냥 넣을 때는. 해봐. 써봐 다. fx는 0이 이렇게 표현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 네 개 써보세요. 다. 전개는 안 해도 돼. 쓰기만 하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건 여기다 넣은 건데? 아, 이거는 근이 알파 베타일 때의 식이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일 때의 식. 그러니까 근이 있다고 치면. 실제로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A잖아. 그게 C야. 그러니까 A 곱하기 알파 베타가 C니까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딱 되잖아. 알파 베타는 A분의 C.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방정식에 요 방정식이잖아. 는 0 하면 이것도 방정식이죠. 왜냐면 얘도 2차식이거든. 아까 은서가 3차 되냐고 물어봤는데 이거 전개하면 2차야. 이거 5x 빼기 7을 넣어서 제곱을 해도 2차식 나와. 25x 제곱 막 이렇게 하면서. 1차식도 1차식 넣으면 1차 돼요. 2차면 4차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F 속에 2차가 들어가면 그럼 여기다 4차 방정식으로 해줬겠지. 말을. 이 방정식이 4차 방정식이 될 거니까 아마 문제에서 4차 방정식 이렇게 썼을 거예요. 얘는 5x 빼기 7을 대입해봤자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물어본다. 그러면은 이게 다 같은 방정식이거든. 표현만 다르지. 이 방정식 해를 구하세요. 물어본 거야. 해를 구하시오.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이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건데 보통 어떻게 풀죠? 인수분해해서 풀죠. 그럼 인수분해 된 걸 찾아야지. 몇 번이에요? 이런 거 인수분해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중3 때 배웠잖아. 1번 문제에서. 항이 남으면 안 된다고. 다 곱으로 표현돼야 돼. 곱으로. 어떤 게 인수분해 돼 있어요? 3번이지. 3번을 보고 해를 찾으면 돼. 근데 이 방정식 해는 인수분해서 각각의 괄호를 0되게 하는 x죠. 찾아봐. 그럼 자기가. 여기서 알파랑 베타는 숫자로 보는 겁니다. 이미 다 해버렸을 건데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뜸들여서 설명하냐면은 여기서 응용된 파생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앞으로. 그래서 잘 이해해둬야 돼 처음에. 그러면은 넘겨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5로 나누면 x는 5분의 7 플러스 베타. 이게 근이 됐으니까 빨간색으로 쓸게.
베타 플러스 7. 그래서 이게 두 근인 거야. 이 방정식에서. 이렇게 푸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걸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죠. 이 밑에를 안 보고, 이게 됐죠? 밑에를 안 보고 두 줄만 볼 거예요. 두 줄만. 요게 요 방정식이 있어서 2차 방정식 요거. 요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더한 건 됐고 아무튼 알파 베타. 이게 만족하겠죠. 이게 참이겠죠. 그러면 그리고 다 지우고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머릿속에 이걸 떠올리지 않고 바로 못해버리겠죠?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돼. 이 방정식을 풀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x에다가 뭔가를 대입을 할 거거든. 뭔지는 몰라. 알파도 아니고 모르는 거야. 알파는 저 방정식의 해고 모르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 방정식이 참이 돼야 돼.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근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서 뭐를 넣으면 참이 되냐고. 이게 5분의 7 정도. 그렇지. 그런 느낌. 5분의 7을 넣으면 참이 될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5분의 7을 넣으면 참이 되는 게 아니라 0이 되죠. F0이 돼. F의 0은 0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fx가 이런 식이면 0이 아니잖아. 이런 식이면 0 넣으면 0 되냐? 3 되는데. 이걸 이용해야 된다고. 이게 참이에요. 참.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두면 이게 참이에요. 두 개가. 그러니까 참이 되려면은 여기가 이게 뭐가 돼야 되면은 저렇게 돼야 돼. 5분의 알파 플러스. 그렇죠. 이게 됐어요. 이게 알파가 돼야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봐봐.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잖아. 식을 보고 3번을 보고 했을 때 여러분 다 한단 말이야. 보고 했을 땐. 조금 어렵지만 보고서 하나씩 단계별로 하면 다 하는데 안 보고 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이 야 f 알파는 0이 참이고 f 베타는 0이 참일 때 다음 방정식 해를 구하시오 하면은 이 등식이 참이 되는 x값을 넣어야 되는데 참인식은 저거밖에 모르니까 이 안에가 알파가 되게 하는 x를 넣어야겠구나 이 생각 못한다고. 눈에 안 보일 땐 어려워요. 이 안에가 알파가 되는 x값.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이 괄호가 0이 되는 x값이야. 5분의 알파 플러스 7. 여러분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쉽죠. 다시 한번 하면은 이 방정식이 참이 되려면은 이 안에가 알파가 돼야 되니까 5x 빼기 7이 알파가 되는 그런 x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5x는 알파 플러스 7, x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 알파는 숫자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이게 해입니다. 마지막 더 쉽게 하려면은 이거 다 지워버리고 다 필요 없어. 이것도 이거 필요 없고 요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라고 놔주면은 이게 두 개 참이죠?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얘를 참이 되게 만들어야 되죠? x에다 뭔가를 넣어가지고 이때는 괄호 통째로 넣는 게 아닙니다. x에다 넣어야 돼요. 방정식에는 x 값이 뭐냐는 거야. 이 통째로 5x 빼기 7 말고 x가 뭐냐고. x 뭐 넣어야 되냐고. x에다 뭐 넣어야 참이 되냐. 이게 방정식이거든요. 암산으로도 할 수 있어 이젠. 이게 알파가 돼야 되니까 5를 살짝 날려주는 겁니다. 밑에 분모를 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푼 거지. 다 이해했고 5를 살짝 날려주면서 여기가 알파가만 남아야 되니까 5를 약분시키면서 7까지 없애려면은 알파 플러스 7 하면 되죠. 이렇게 푼 거예요. 이제 숙련된 학생은 마지막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날라가면서 팍팍 해서 알파. 그러면 반드시 참이 되잖아. 그럼 이거 넣으면 참 되네. x에다가. 그러면은 이 방정식 해인 거예요. 다음 단어에서 한 번 더 등장할 때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집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곰곰이. 한번 풀어봐 그러면. 149번. 풀었죠. 연습 문제 하나 가볼게. 그러면 푼 사람은 밑에 확인 체크 풀고 푼 사람은 연습 문제를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124 하나 할 수 있네. 124. 좀 다르니까 좀 다른 걸로 할게. 연습 문제 124번 도전하세요. 124번.
아마 못 풀 건데. 그러니까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이거 접근을 못해. 그런 게 차이야 중학교 거랑.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이 다 뭔가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걸 돕도록 여러분이 설명해 주거든. 근데 여러분은 그 문제만 바라본다고. 그걸 못 풀어요. 어렵게 내면.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학생은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 그리고 방금 말한 2차식의 구조 같은 거, 함수의 그 항아리, 그 개념을 다 이해한 학생만 풀 수 있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처음에는.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놔두고 현서 잘했으니까 딴 거 해봐 그러면. 요런 거 먼저 해보죠. 그거 해. 몇 개 찾아놨어요 선생님이. 저거는 그리고 지금 방금 배운 거랑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하세요. 방금 선생님이 하라고 한 걸 다 해봤으면은 뭐를 물어보는지 알 거예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네요.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정답은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극복을 못한 학생은 계속 안 해. 그리고 나서는 그냥 앞에 있는 방정식을 열심히 푼다? 막 판별식 계산하는 거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거든? 그럼 시험에는 이런 거 물어봐. 다 틀려와. 그런 식이야. 이제 깊이 있는 사고를 못하면 고등학교는 문제를 못 풀어요. 이런 거 극복해야 돼. 집에서. 그러니까 수업 듣다 보면은 오늘은 잔소리 좀 많이 하는데 오늘 시험 본 날이기도 하니까 수업을 듣다 보면은 약간 이해 안 되는 건 이제 넘어가잖아. 그냥 아니야. 그런 것만 시험 나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단순한 판별식 계산 이런 건 물어보지도 않아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 너 이해했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면 바로 선생님들은 잘 알아. 니들이 다 못 풀 걸 내가 안다고 이런 거 보면 알기 때문에 자꾸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걸 자꾸 이해하려고 들어야 돼요.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그 시간을 근데 그냥 건너뛰면 안 돼. 나중에 그거 다 수업 포기야. 이것도 지금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못 푸는 거예요. 방금 내가 한 얘기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는 했지만 완벽하게 활용할 정도로가 안 됐다는 거야. 좀 더 생각해봐. 시간 줄게. 오늘은 뭐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됐습니다. 다 집어치세요.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는데 엄청나게 고민이 돼버리죠. 근데 집에서 이런 고민을 자주 해야 될 것이다. 여러 유형을 배우면서. 근데 이거는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fx의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면 일단 쉬운 풀이. 은서가 이렇게 푼 거야.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거든. 참이죠 이건. 그리고 두근의 합을 알려줬네요. 그런 상황에서 요런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하면은 5분의 알파 빼기 4라고 했을 건데 이 안에가 알파 나오는 게 해니까 5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인가요? 그것도 합시다.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알파 되는 그런 x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5x는 알파 빼기 4, x는 5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입니다. 그건 알거든? 근데 요 방정식을 요 왼쪽 거 말고 이 오른쪽 거를 이 좌변의 식을 썼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아니 여기 또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했던 거에서는 이렇게 했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했잖아. 그거 다 전개했다고 치러. 다 싹 전개했다고. 이거 완전 제곱식 다 전개하고 다 전개해서 이런 식으로 2차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랬을 때 이 최고 차이 계수를 a라고 하고 1차이 계수 b라고 하니까 요거 방정식의 두근의 합으로 알 수 있죠. 이거는 근거와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두근의 합이. 근데 두근이 뭐예요? 요거랑 5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랑 하나는 뭐예요? 5분의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4겠지. 이렇게 푼 거예요, 연서가. 그러니까 이 왼쪽 거 2차 방정식을 이게 둔 게 아니고요. 오른쪽 거를 만약에 정리해서 했을 때 최고 차이 계수를 a라고 하고 1차이 계수 b라고 하자. 이런 얘기니까 지금 오른쪽 방정식. 저기서 저 주산이 안 됐어.
이게 계산하면은 5분의 분자끼리 더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묶을 수 있죠. 플러스 8.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12니까 5분의 20, 4. 그래서 4라고 하려고 했다가 잠깐 뭐 이상해, 느낌이. 근각계수의 행항에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일로 보내서 마이너스 4라고 해줘야 돼요. 이렇게 푼 건데, 아니 적을 필요는 없어. 근데 그냥 그렇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걸 몰랐어도 식을 만들어 나가면서 풀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내가 식을 그래서 만드는 거 보여줬잖아. 이게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fx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식을 만드세요. 두근의 합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좋지. x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는 거 알지? 플러스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몰라. 이렇게 하는데 최고차이 계수를 붙여줘야 돼. A. 왜 스몰 a 안 썼냐? 얘랑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대문자기로 하겠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4를 넣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고 지금 요거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4를 넣어서 식을 만들어서라도 풀었으면은 오늘 수업을 제대로 활용한 학생인 거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4를 넣어. 플러스 여기 12 5x 플러스 4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더 어렵죠. 플러스 상수항은 몰라. 요게 지금 이 좌변이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싹 전개해서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하고 x의 개수를 b라고 했으니까 전개를 했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전개해 볼게요. 이런 거는 또 선생님이 싫어하지. 5x 빼기 4로 전개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25x 제곱 빼기 40x 플러스 16. 요거는 마이너스 60x 플러스 48 플러스 알파 베타에다가 a가 곱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최고차의 개수는 25a x제곱. 원래 거 25배가 돼. 저거 해. 그리고 1차항은 마이너스 100ax 플러스 숫자는 16 플러스 48 플러스 알파 베타의 a가 되는데 이건 몰라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a분의 b는 얼마예요? a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맞죠? 25a분의 편집할 뻔했잖아. 마이너스 100a.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 이거였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분명히 근으로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아, 근각계수가 아니야 여기서는. 그냥 진짜 이게 a고 진짜 b야. 그래서 근각계수 쓴 게 아니에요. 헷갈려져 버렸죠. 진짜 이 식을 그냥 쓴 거야. 이거 만들어낸 거야. 둘 다 좋단 말이야. 엄청나게 끝까지 했으면 끝까지 다 이해는 될 거야. 근데 끝까지 자기가 이렇게 끌어왔으면은 엄청 훌륭한 거야. 그래서 근성을 가지고 해야 돼. 공부할 때 호흡이 길고 고등학교는 나중에 다시 만날 거고.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죠. 아니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어서 좀 못 끝내겠잖아. 하고 가자. 미안해요. 흥분해 버렸잖아. 이거는 아까 개념원리 124번을 풀기 위한 예행 연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선생님은 답을 여러분 맞추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원한다. 요 구조에 대해서. 아니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 니들이. 다시 이거 내가 한 말을 내가 이렇게 말해줄게. 틀린 거 찾아라. 맞는 거는 맞다고 하고 틀린 거 틀리다고 하세요. 근이 알파 베타니까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이죠? 그런 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면.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여기 넣었을 때 참이 되기엔 x값이니까 넣으면은 이게 참인 거야. 그렇기도 하고 이 좌변의 식이 딱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fx가 이참수라 그랬으니까 2차식이 딱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왜 줬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fx가. 거기에다가 더하기 x 빼기 1까지 해가지고 방정식이라고. 그런 뜻이라 이걸 이해하는 거를 오늘 수업 목표야. 근데 이렇게 안 써주고 얘가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숫자가 달라질 수 있지. 이렇게. 근데 그거를 fx라고 기호로 써놓기만 해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3 때 배웠잖아. 시험 봤을 때. 이 왼쪽이 근을 알려주면 이쪽 어떻게 인수분해되는 거야 이쪽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거지 왼쪽이. 근데 최고 차이의 개수는 이 fx가 2차식이니까 요 2차항을 요걸 따라갑니다. 요런 식의 구조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식으로 만든다면. 그러니까 두근이 알파고 베타 이거 합을 알려줬잖아. 그러면은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요. 해서 두근의 합이 1이고 두근의 곱이 마3이니까 일단 이건 1이고 마3이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풀진 않아. 근데 한번 보라고 이해시키는 거야. x제곱 빼기 x 빼기 3인 거죠. 이 식이. 이 식이 뭐죠? 요 식이 요거야. 결론이 뭐냐면은 저 좌변하고 좌변이 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딱 요걸 써냈으면은 훌륭합니다. fx 빼기 더하기 x 빼기 1이라는 식이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은 최고 차이의 개수는 요 fx의 최고 차이의 개수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생겼을 것이다 딱 써냈어야 돼요. 다 이해하면. 그러면 이게 fx인 게 아니고 fx는 이거 두 개 넘겨야죠. 네? 근데 요걸 이제 다 생략해 볼게요. 바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설명한다 앞으로. 다음 학기에는 아마 이렇게 설명해요 선생님이. 야 왼쪽 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2차식이잖아. 이참수니까 이게. 근데 근 알파벳 하면은 얘가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 이 식 전체가. 이 식 전체가 어떻게 생겼어야 돼요. x 빼기 알파에다가 x 빼기 베타에다가 최고 차이의 개수는 모르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하고 바로 식을 세울 거예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렇게 생략을 한다고 설명을. 그럼 이게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방정식이 아니야.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하고 요 식은 아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식은 0이 되는 x를 찾아라라는 방정식 문제인 거고요. 요거는 이 식 중에서도 이 좌변의 식 있잖아. 이 식은 얘와 항상 같다. 이런 항등식이야. 실제로 이걸 전개해보면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마치 쉬운 예를 들면은 요거는 x 빼기 2는 0 이런 방정식 x는 2다 이렇게 푸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x 빼기 2는 x 빼기 2다 이런 식이야 항등식. 그러니까 지금 이 좌변이 이 식하고 같다는 걸 설명을 해주는 식인 거라. 다른 거예요. 방정식 아니야. 이 좌변을 알아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 방에 하면 더 쉽지. 더 가려면 더 어려울래 이렇게. 더 쉽게 얘기해봐. 요거를 gx로 치환해 gx로. gx에다가 알파 넣으면 0이고 베타 넣으면 0이니까 gx가 인수분해를 이렇게 되지. 이렇게 치환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이 식을 통째로 gx라고 보면. 아무튼 좋아요. 그럼 풀 수 있어요? fx를 그러면은 a x제곱 빼기 x 빼기 3에다가 빼기 x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f1을 좀 알려줬지. f1은 얼마예요? a 1 빼기 1 빼기 3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3a죠. 근데 그게
마이너스 6이라 했으니까 A가 나오는 거야. A가 2야. A가 2면은 fx식을 완벽히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x 자리에 3을 넣으면은 답이 되겠어요. 3 넣으면은 9 빼기 3 빼기 3, 3이 6 빼기 3, 3, 4, 답 4. 3번? 은서는 이제 기호를 fx 이렇게 아예 식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요. 은서는 이거를 a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x 플러스 c 빼기 1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근각해서를 쓴 거예요.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이거 요게 제일 쉬워 실제로는. 알파 베타는 a분의 c 빼기 1 이게 왜 쉽냐면 눈에 다 보이잖아. 식이 눈에 보이잖아. 2창의 계수, 1창의 계수, 상수항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쉬운 건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려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게 만들지 않았을 때도 상상을 해가지고 이쪽 식이 그렇게 생겼을 것이 돼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놔줘야 된다고.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해.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요거를 딱. 그러니까 이 좌변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게 이거예요. x 빼기 알파,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좌변 통째로가 아마도 오늘의 주제에게 오늘 수업의 주제야.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는 상상해서 식을 작성해야 돼. 그래야 풀 수 있어. 고난도는. 좋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거 했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이건 다음 시간에 가르쳐 줄게요. 자세히.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좀 해와. 이 켤레근의 성질 있잖아. 요거는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그냥 개념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네가 알아서 푸세요. 이거 할 수 있어, 여러분들. 풀어오면 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는 한데 쉬워요. 그냥 다 알잖아. 이거 하나가 1 플러스 3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켤레근 갖는 거. 왜 갖는지 설명해 줄게. 다음 시간에.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근데 문제 푸는 거는 쉽기 때문에 하면 연습 문제까지 다 숙제를 할 수 있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연습 문제는 좀 많이는 안 낼 건데 있잖아. 조금 요번 숙제는 내가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 깊이 생각하자잖아. 그래서 대충 하지 말고 확실히 내가 이거 왜 못 푸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걸 체크를 잘해서 풀어보세요. 질문할 때도. 양은 적게 줄 테니까. 연습 문제 여러분들 한 반밖에 못 푸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다 이해한 게 아니야. 하나씩 같이 좀 해야 됩니다. 가세요. 오케이.